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좀 하고 오늘 본격적인 뉴스로 들어갈게요. 법사위에서요.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11월달 1일부로 사실상 끝났죠, 여러분들.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명태균 등 증인 출석 거부한 사람들 있죠. 증인 출석 거부한 사람들 41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야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줄 아는 그런 법사위예요. 그래서 국회 불출석의 증인감정법 위반으로 바로 41명 원칙대로 법대로 고발했다. 그 다음에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1차 행동에 들어간 거 여러분들 오늘 민주당 지금 국회 안에서 지금 투쟁하는 거 보셨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오늘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법사위 소위라는 걸 통과를 하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뺏겼거나 운영위원장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정국을 만들지도 못해요. 민주당이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내주자고 했던 인간들은 그냥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김건희의 특검이 이제 세 번째잖아요,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이 이제 세 번째 민주당이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14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디데이를 11월 14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 본관 앞에서 지금 천막 농성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5일부터 13일까지가 1차 행동이에요. 5일부터 13일까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압박을 하면서 장외투쟁과 그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촛불이 점점점 이제 타오를 테고, 그러면 2차 행동은 언제냐? 14일부터 이제 28일까지 15일 안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그게 시한이 2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행동은 본회의 투표 전까지, 그 다음에 본회의 투표가 끝나면 14일부터 28일까지 이제 윤석열이가 국회에다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28일까지 특검법을 관철하겠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밤까지 비상행동, 1차 비상행동은 오늘부터 13일, 2차 비상행동은 14일부터 28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장외, 그 다음에 집회, 그 국회 싸움 투트랙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번 3차 김건희 특검법은요 더 강해졌죠.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바보들이라고. 저거 그냥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 받았으면 그냥 명품백 갖고 할 건데,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더해졌고,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에 더해졌고, 김건희는요 2년 반 동안 나라를 지 마음대로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앞으로 드러날 게 더 많지, 해소될 게 더 많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김건희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은 힘이 빠져가고 있고 김건희의 여태까지 국정농단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세 번째, 현재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태균과의 어떤 공천 개입, 그 다음에 더 강해진 지금 국회에서의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수사 대상만 14가지입니다. 14가지. 처음에 진짜 한두 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14가지예요, 지금. 14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제 11월 7일이 윤석열 마지막으로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하야 또는 탄핵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더 강해진 특검법을 내면서 국힘당을 계속 회유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얘기하는 독소 조항이나 특검의 임명에 관한 것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회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수정안을 만약에 김건희 특검의 그러니까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모두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열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국힘당이 거부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수사 대상 뭐 김건희와 김건희 엄마 그걸 어디까지만 하겠다 수사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특검 추천 뭐 제3자 특검 추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국힘당이 나중에는 이제 민심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국힘당이 논의를 한다든가 받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되죠? 윤석열 여태까지 8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끝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너무 길어. 쓰지 마. 다 설명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열어놓고 얘기하겠다. 민주당이 열어놓고 특검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 야 이거는 진짜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안에 국힘당 안에서도 이번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특검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힘당 안에서도 제3자 추천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걸 만약에 논의하기가 시작되면 끝난 거예요. 뭐 탄핵이 됐든 뭐에 됐든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고 봐야 돼서 민주당이 이게 특검도 협상이 가능하다 열어놓는 순간 저쪽은 사실상 국힘당 안에도 분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임기단축 개헌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11월이 끝났어요. 10월이 끝났어요. 특검이 저기 뭐죠? 국정감사가 끝났죠. 그럼 이제 뭐예요? 예산정국.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부터 12월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는 뭐 제가 뭐라 그랬죠?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임시회로 또 말일까지 해요. 이제는 예산정국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래나 저래나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 예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77조예요. 677조의 예산 정국이 본격화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국회는요.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국회는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기재부가 짜낸 예산을 국회는 삭감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회는 뭐 쪽지 예산 이런 것들 어디 줘라 이런 것들 국회에서 뭐 왔다 갔다 이럴 거 자기네들이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뭐 나누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편성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증액을 못 해요. 한마디로 증액은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기재부에서 짜고 국회는 그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규모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권력기관, 즉 경찰, 국정원, 검찰 뭐 이런데 증명되지 않는 예산은 다 깎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법무부 장관 나와갖고 정청래 의원한테 거의 울었잖아요. 의원님 그래도 수사하는데 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하세요. 증명하시면 드릴게요. 아니 검찰들은 국민 세금 가지고 케이스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증명하세요. 증명 못해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은 증명하지 않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이 인꼬 부부죠. 응? 저는 제 아내만은 지킬 겁니다. 인꼬 부부의 예산을 또 대폭 삭감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대폭 삭감 예산을 한 게 대왕고래 사업에 505억 원, 마음건강 지원 산업에 7,900억인데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에 3,500원.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법이죠. 그렇죠? 이른바 윤석열표 김건희표 예산을 규정하고 감액을 예고했습니다. 대왕고래 사업 500억 원도 감액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김건희 거 예산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6대 민생 미래 예산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예산,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및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기재부를 압박해갖고 6대 민생 예산은 늘려라 라고 민주당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전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여러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게 국회가 그래서 깡패인 거예요. 의석수가.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어서 그러면 예산심사는 언제 하냐? 내년도 예산심사는 12월 7일, 8일, 12월 7일, 8일 국회 예산결의위원회 종합정책일이 진행되고 예산 감액과 증액이 이루어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 여기서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과 감액이 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국회는 감액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18일에서 25일로 잡혀있다. 그러니까 예산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제가 종교계, 그 다음에 대학가, 그 다음에 언론, 시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지금 민주당 주최 집회 11월 2일 날 거의 30만 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시민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학가 교수님들이 좀 나서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드디어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대와 가천대에서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한양대, 숙명여대, 지금 대학가의 교수들이 일단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한양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문이 정말 멋있어요. 모든 분야 반동과 퇴행, 윤석열 퇴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반동과 퇴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촉구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집권 2년 반 만에 파탄을 났다, 나라를 전쟁 위기에 몰아넣었다라고 하면서 한양대 교수님들이 반동과 퇴행이라고 얘기했고, 숙명여대 교수님들은 윤석열 특검 수용 안 할 거면 하야하라 그러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들이 나서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학생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숙대 총장이 바뀐 거 아시죠? 숙대 총장 바뀐 거 아시죠? 그 숙대 총장이 김건희 논문 검증 다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총장이에요. 뭐라고 숙대에서는 오늘 발표를 했냐면, 최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천 및 인사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하게 국제관계 외교에 임하라. 세 번째,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홍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석열은 하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대학가 또 지금 학생들도 같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윤석열로 넘어가죠.
명태균 얘기도 오늘 잘 할게요. 제가 분석을 좀 잘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금투세 폐지를 했죠.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투세 3년간 유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빨려 들어가요. 그쵸? 폐지를 안 하고 유예를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응? 왜 그러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주당의 그 정체성과 좀 많지 않지만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면 하겠다. 저는 야당이 뭐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정당이 민주당을 비판 안 하는데, 저는 하라고 해도 뭐 진보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금투세 찬성을 비판 안 하는데, 저는 이거 이재명 당대표를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라 비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금투세 폐지를 찬성을 하게 되면 왜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냐면, 이재명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재명은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다가 더 되는 거야. 그쵸?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지.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금투세를 찬성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재명 하면 좌파 빨갱이 몰이를 해놨기 때문에 좌측 민주당을 빨갱이 정당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인 이재명 당대표가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갖고 뭐 여기저기서 민주당 정체성 훼손 비판해도 이재명 당대표는 실용주의자다. 그쵸? 어떤 이념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21세기의 대통령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대통령의 책무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재명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여론을 읽을 줄 아는 거고, 이재명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자다, 이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민주당이 늘 종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에 씌여 있는데, 이재명한테 이런 걸 갖고는 이제 못 씌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보면 국힘당과 한동훈이가 금투세 폐지를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금투세 폐지를 찬성함으로써 사실상 이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 갖고 여태까지 이제 역공을 할 차례죠. 뭐냐, 상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금투세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물리는 거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쵸? 제 말 맞죠? 이익을 내기가 쉽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쩌다가 이익 한번 났는데 그걸 또 세금을 물리냐? 그거에 저항이 되게 심한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대기업 대주주들이 대주주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 유리하게 대기업을 운영하고 본인들 주식의 가치를 뻥튀기 하거나 주식을 팔거나 인수합병을 지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금투세는 찬성해줬지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완전한 의리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안도 국힘당 찬성하라고 하면서 압박을 할 수 있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잘한 게, 금투세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지만 찬성한다, 받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상법 개정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인 상법 개정안은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는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열망이었던 금투세를 폐지시켰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이제 주식에 관한 세금도 없으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국힘당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거 얘기를 좀 들어드리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랑 만약에 진보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소수 정당들이 손을 잡고 그래 금투세 폐지하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빛나지 않았겠지. 제 말 맞죠? 그렇지? 만약에 조국혁신당도 금투세를 찬성을 하고 진보당도 금투세 폐지를 찬성을 하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다 찬성을 했고 이재명 당대표도 찬성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빛나지 않았겠지. 저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소액주주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책임을 부과시키고 왜 주식이나 그 회사의 운영이나 대주주들에게는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응? 금투세 폐지도 좋지만 제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를 공평한 평등한 관계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주식 한 번씩 해본 사람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미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응? 그쵸? 제가 금투세 폐지는 예전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윤석열 본격적으로 까기 전에 오늘 촛불행동에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촛불행동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 촛불행동에 압수수색이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촛불행동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재일 변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님이 오늘 어떤 상황이었는지 촛불행동의 이재일 변호사 연결해갖고 오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변호사 사진 귀엽지 않아요? 이재일 변호사 사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이재일 변호사 어디 갔냐? 근데 이재일 변호사 어디 갔지? 글? 네, 이재일 변호사 연결해갖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재일 변호사님. 예, 오늘 촛불행동. 예. 지금 검찰이 경찰이 압수수색인가요? 경찰이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원래 잠깐 이재일 변호사님을 요즘 모 방송에서 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밀정입니까? 웃겨가지고. 밀정이 요즘은 촛불행동 변호사 합니까? 웃겨가지고 아무튼. 네, 밀정 변호사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말씀해드릴게요. 아무튼 저도 요즘 막 밀정 그래가지고. 저도 밀정이래요. 아무튼 우리 개국본도 예전에 그 조국 집회 당시에 조국 수호 집회 할 당시에 서초동 개혁 검찰 개혁 집회 2019년에 했던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건데 그 사실 경찰 검찰이 사실 탈탈 털었죠. 네. 탈탈 털었지만 4년을 털었습니다. 네, 4년 넘게 이제 5년 횟수로 이제 5년
넘어가고 이제 하는 때인데 아직도 종결을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이런 류의 수사는 중요한 게 그 구성원들 대표나 그 임원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횡령 배임 이슈가 있는가, 예.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것도 면밀하게 계속 수사를 했었죠, 수년간. 그런데 다 털었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기부금품법상에 등록 절차를 거쳤는가, 예. 이 행안부나 이제 서울시장에 거쳤는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면 지금은 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개혁본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절차를 지켰는가 여부에 대한 것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촛불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나 임원진에서 이런 횡령 배임 이슈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다만 이 1,000만 원 절차를 지켰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 됐던 게 사실은 이 옛날 이제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 전신이 안티 EMB. 네, 그 안티 EMB가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런 류의 이제 수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았거든요. 무죄혐이 나왔죠. 네, 하지만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고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사회단체에서 건 회비 같은 것은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 가지고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탄핵할 때 그 연대의 그런 류의 또 이제 그 당시에도 고발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예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본 사건도 이 기부금품법 그 절차 위반 부분이 결국에 이제 무혐의로 나올 것을 보시고 촛불행동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무슨 그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 그다음에 CCTV 저장 내역도 확보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후원금 회비, 기타 수입 내역, 정관, 기획, 규칙 등 운영위원회 회의록, 녹취록, 2만 명당 등도 다 하려고 그랬다. 저걸 좀 알려주세요. 경찰이 와갖고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고, 몇 시간 동안 했고, 어떤 것들을 가져갔고,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대표님하고 통화한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 즈음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늦게 도착했어요. 서초동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한 11시 가까이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압수수색이 대략 11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호혁 대표님도 11시 조금 한 10분, 20분쯤 도착을 해가지고 그 즈음부터 시작을 했고 경찰은 미리 좀 와 있었죠. 하지만 변호인이 있어야지가 시작을 하니까요. 있어야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7시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그 워딩 중에서 중요했던 게 CCTV 같은 걸 확인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CCTV를 사무실이나 주변 그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그 의도가 좀 명확치가 않아요. 기부금품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뭐 CCTV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 누가 들락거렸나, 혹시 민주당 인사들은 거기에 오지 않았나, 그런 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증거 인멸을 하는 게 있나, 뭐 여기 데스크탑 옮기나, 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전혀 그게 왜냐하면 촛불행동은 한 9월 27일 경에도 그 CMS 관리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준항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거기서 회원 명단 같은 거 오늘 저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들은 대부분 확보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똑같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CCTV는 기각을 해줬어요. CCTV는 기각을 해주셨고 불허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들은 그 하는 취지가 뭐냐면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 CMS 관리업체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 이런 것과 사무실 촛불행동 사무실에 있는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일치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건데 다 일치하죠. 당연히 오히려 CMS께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했고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좀 이제 천천히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래는 걸렸죠. 서류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 대표님께도 여쭤봤잖아요. 개혁본 같은 경우에 이런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가 해가지고 개혁본 당한 적 없어요. 개혁본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절차 위반에
여부를 보겠다는 거, 수사하겠다는 거. 물론 이제 그 법리에 있어가지고도 이게 회비라는 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주장대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됐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만큼 그리고 또 관련 업체까지 다 해서 할 만큼의 사례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개국본이든 촛불행동이든 어디든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도 있는데 기부금품법을 헌법재판소에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 초과 여부가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국회에서도 이 기부금법 위반 수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재일 변호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강제 수사는 사실상 탄압이고 불필요한 과잉 수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재일 변호사님이 이쪽 법률 대리인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밀정이 촛불행동의 법률 대리인을 한다. 참 아무 때나 밀정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웃깁니다. 아니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재일 변호사님은 버버리나 프라다 이런 거 남들한테 막 누가 사준다라고 받고 그러지 않죠? 저는 그 버버리나 프라다는 없어요. 저는 띠어리 그런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촛불행동 걱정하시는 많은 이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초시민도 오셨고, 예, 김민경 대표님도 오시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압수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누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개국본부터 여러 이제 대형 시민단체들이 결국에 이제 큰 이제 흐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지금 사실은 뭐 경찰들도 이게 지금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정권이 거의 이제 지지율이 지금 10%대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은 뭐 아예 대통령이 참석도 안 하고 외려 뭐 그 이런 시민들의 이런 뿔뿔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변호사 입장에서. 저는 이제 촛불행동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국본 5년 수사했듯이 4, 5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건 처분 나기 전에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렇게 좀 지금 곧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 개국부 사건도 계속 검찰이나 경찰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만 있잖아요. 그게 괴롭히기죠. 일종의 괴롭히기. 빨리 불기소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괴롭히는 거니까 이런 것이 곧 마무리가 되고 정권이 마무리되면 정상화가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법 개정이나 이걸 통해서도 계속 바뀌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촛불행동 걱정 많이 하고 집회 탄압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갖고 촛불행동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재일 변호사님이 알고 있어서 제가 밀정이지만 전화했습니다. 네, 우리 밀정 변호사, 우리 촛불행동의 법률 대리인 이재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밀정인데 뭐 알겠습니다. 밀정 유튜버와 밀정 변호사. 그렇죠. 우리는 밀정이라고 욕을 지네가 해도 우리는 버벌이랑 우리는 몽클레어 이런 거 안 받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였습니다. 진짜 할 짓이 없어. 그 밀정 그 누구 아이디어냐 밀정. 응?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거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뜬금없이 그린벨트 해제로 대규모 주택 공급한다. 이거 뭐냐면 지지율이 확 깎이니까 이슈를 부동산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통할 것 같냐 지금?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대규모 개발 이렇게 하면서 주택 공급, 집값 들썩 이렇게 하면서 이슈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못된 놈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정신 못 차린 윤석열이가 지지율 10%대가, 제가 보면 윤석열 좀 있으면 지지율 한 자리도 나올 것 같아요. 8%뭐 이런 거 있죠. 7%. 저는 윤석열 지지율 7% 8% 시대가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새마을 지도자,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갑니다. 윤석열이가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가갖고 거듭 개혁 정책 연내의 성과를 낸대요. 저항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한대요. 여러분들, 개혁은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결국은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뭘 한다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한 예로 윤석열이 뭘 한다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우리나라 석유가, 독도 인근에서 석유가 터졌다니까 아무도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진짜 정신 못 차린 게, 윤석열이는 지금 개혁을 할 때가 아니라 특검을 받을 때잖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왜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려, 저는 왜 11월 7일날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를 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냐면, 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했냐면, 적어도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앞둔 대통령이면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쵸? 기자회견 이틀 남겨놓고 개혁정책 연내에 성과 처리한다, 개혁에 대한 저항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은요 지금 본인을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80%의 국민들을 저항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자기를 부정평가를 내고 있는 많은 80%의 국민들이 저항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 이틀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대요. 무슨 수로? 김건희 문제랑 지금 산더미 같은 현안이 있는데 4대 개혁 완수하시겠대요. 4대 개혁이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4대 개혁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에게 저희 주권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독도를 넘겨주고, 한반도를 불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심을 언제까지 좌파 새끼들한테 이제 끌려다닐 겁니까? 뉴라이트한테 대한민국의 주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대 개혁은 바로 이겁니다.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고. 이 새끼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담화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들 원래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의원님들이랑 통화를 좀 하고, 제가 국힘당 또 아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제가 또 국민의힘 이쪽 사람들이랑도 좀 많이 알잖아요. 원래는요, 이 11월 7일 날 이때 대국민 담화 안 하려고 그랬대요. 언제 대국민 담화를 언제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님 재판 이후에 하려고 그랬대요. 진짜로. 이것들이 안일하게 이재명 당대표님이 유죄가 나오든 뭐하면 여론이 좀 바뀔까 하고 뭔가를 하긴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당대표 1심 재판 이후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돌아가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민주당이 13일날 특검법을 발의한다, 14일날 그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좀 일주일 이러다가는 진짜 국힘당 안에서 이제 친윤도 제어가 안 된다. 추경호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지금 원내대표로 제가 꽁꽁 맞고는 있지만 이거 계속 명태균,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대응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를 앞당겼을까?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을 입수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태균만 검찰이 안 건드리고 입막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명태균 녹취록을 민주당이 입수해서 민주당이 터뜨리니까 이게 뭐가 나올지 앞으로 모르니까 더한 거 나오면 아예 그때는 수습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김영선은 그래도 경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 한 자리 좀 주라고 했는데 그 당에서 말이 많네. 예. 지금 명태균이의 녹취록을 명태균이가 까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까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정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빨리 땡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응? 한동훈이 말을 들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한동훈이가 담화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경호가 요구해서 한다. 아니 추경호가 요구를 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사과를 하는 거랑 한동훈이가 요구해서 하는 거랑 대국민 담화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응? 안 그래요? 얘네들은 지금 안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정당은 이 바닥인데 내가 하라 그랬다? 아니다 내 말 들은 거다? 아니다 내 말 들은 거다? 이 지랄 싸우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실 더 웃겨요. 추 원내대표가 와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것이다. 한동훈 얘기를 들어준 건 아니다. 진짜 유치한 새끼들이죠. 지금 분위기가 이 명태균 의혹에 이제 민주당이 까면서 충격파가 이제 세진 거죠. 윤석열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면서 지금 여당 안에서 친윤계 안에서도 가세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사면초가인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그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은 지자체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임기보다 1년 앞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지자체장 입장들은 난처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가 지방선거 전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지자체장들이 윤석열에게 어떤 쇄신을 요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랬다가 이제 국힘당의 중진 원로들 있잖아요. 중진 원로 정의와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이러다가 보수 괴멸한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친윤 세력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친윤 하지만 그 친윤의 뿌리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줄게요. 왜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면 사막의 모래같이 보이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같이 오랫동안 같이 정치적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같이 대통령이 된 정치 결사체예요? 아니죠. 그냥 내세울 수 있는 대통령은 없고 대통령 후보는 없고 홍준표는 재수 없고 그러니까 용병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용병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힘을 좀 쓰려고 친윤 하면서 윤석열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친윤 의원이라고 하면서 지네가 사실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힘이 빠지면 윤석열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정치 결사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윤석열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윤석열은 사실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가 전혀 돼 있는 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지금 윤석열 바닥을 받치고 있는 국힘당의 정치 결사층들은 야 윤석열 끝났다 그러면 야 방 빼자 그러면 싹 빠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떻게든지 추경호를 동원해 갖고 국힘당의 어떤 현재 의원들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중진들이나 원로들은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오래된 뿌리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진들이 자기 개파애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무성계 중에서 지금 공천받아갖고 정치하는 애들이 있을 테고 박근혜 걔들 중에서 정치하는 애가 있을 테고 이명박 걔들 중에서도 정치하는 애들이 있을 테고 그 원로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을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때문에 지난 2024년 올해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뿌리는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진, 원로, 시도지사 이 말이 친윤이지만 지금 친윤은 사실상 모래성이에요. 언제 반윤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4일 만에 입을 열었는데, 여태까지 윤석열 육성이 공개되고 나서 한동훈이가 사실 입국했어요. 야, 한동훈이 어디 갔어? 막 우리가 찾았잖아요. 근데 4일 만에 한동훈이가 입을 열었는데, 대통령이 독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국민의힘도 같이 공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쇄신을 하고 개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랄 떨었어요. 4일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개각과 쇄신, 사과.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세요. 근데 왜 이게 욕을 먹어야 되냐? 왜 이게 욕을 먹어야 되냐? 한동훈이는 이래서 바보입니다. 특검 얘기에 특자도 나오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오늘 제대로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 일단 추상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특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한동훈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은 오늘 말은 많이 했고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한동훈이도 정치 감각이 없는 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김건희가 저희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모두가 저의 나대다가 제가 그만 깜빡 잊고 내조만 한다는 걸 깜빡 잊고 나대다가 오빠에게 피해를 줬어요. 사과드려요. 끝나? 이러면 끝나냐고. 아니,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제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끝나? 끝나냐고. 이거는 국민들은요, 윤석열이가 이제 아무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11월 7일 담화는요, 특검을 수용하겠다 외에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제2부속실을 설치해갖고 제 아내가 해외 순방 일정 이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개인적 활동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해외에는 왜 끌고 가는데? 아니면 저희 와이프를 어디 외국으로 보내갖고 제 임기 동안은 절대 관여 못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전화기는 어쩔 건데? 전화기를 뺏어야지. 오빠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요즘은 그 새끼 왜 이렇게 나대? 그 새끼 잘라. 전화로 다 국정 지시하는데 안 그래요? 전화로 오빠가 이러고도 대통령이야? 그러면 오빠가 이러고도 대통령이야? 오빠 지금 혹시 누워서 전화 받아? 아닙니다. 방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허리를 삐끗 해갖고 술 한잔 먹다가. 똑바로 해라. 그러면 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미리 보는 여러분들에게 한동훈이 살 길, 한동훈이가 살 길은 오늘 의총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특검 받으라라고 했으면 오히려 한동훈이가 할 말이 있는 건데, 오히려 한동훈이가 특검 얘기를 안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이 한동훈 너 특검 받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너 그렇게 대통령한테 쇄신과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네가 그냥 특검 받아. 그럼 한동훈이가 지금 저한테 특검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저 뒤지는 걸 보려고 하십니까?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얘는 쫄보예요. 특검도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한테는 계속 특검 받으라고 하면 돼요. 네, 미르보는 그래놓고 한동훈이가 한다는 소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중심이라는 건 착각이다. 그건 니네끼리 싸우고. 미리 보는 윤석열. 제가 보면 7일날 저걸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인간이 특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김건희 특검 누가 막아요? 김건희가 막는 거예요. 왜 절대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말 안 하냐면 김건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특검을 안 받는 겁니다. 그쵸? 김건희가 진짜 대통령인데 저것들이 내 특검을 한다 그러는데 받겠냐고. 안 받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기가 대통령인데 자기 특검을 한다는데 누가 받아. 절대 이거는 용산과 윤석열과 김건희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러면 7일날 딴 때보다 이제 심각하게 뭐 무제한으로 한다. 무슨 제가 볼 때는 지 혼자 계속 한 50분간 씹으르겠죠. 명태균 씨와의 사이는 사실상 우리가 단절하지 못해서 명태균이에게 놀아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질질 끌려가다가 선의로 명태균 씨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 저희는 선의로 이거예요. 어지러워 씨발. 그러다가 지금 세계 경제는 나빠지고 있고 개소리 할 겁니다. 응? 세계 경제는 나빠지고 있고 한반도 북한의 도발 이딴 얘기하면 얘는 죽는 거예요. 응? 이딴 얘기하면 죽는데 설마. 근데 우리는 늘 설마가 윤석열은 그대로 하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윤석열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딱 3개예요. 제2 부속실을 설치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 빼고는 절대 제 아내가 어떤 나대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도 여당에서 수용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요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정답은 다 알아요. 윤석열 너 그냥 특검 받아 이게 정답인데 윤석열은 이 얘기 못합니다.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그 기자회견에 그럼 진짜로 이번 기자회견은 아마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갈 텐데 예전같이 대통령과의 허니문 기간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그쵸? 지금은 누가 봐도 대통령과의 허니문 기간도 아니고 조선일보도 욕을 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욕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욕을 하고 있어서 조중동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냐. 즉 김건희 특검법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2년 단축 임기 나를 좀 불러. 나랑 좀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에 이 밀정 돈 탐사 같은 애들 빼고 이 민주 진보 진영의 기자들을 좀 불러갖고 질의를 시키면 다 물어볼 수 있거든. 응? 지금 지지율 10%대인데 과연 4대 개혁을 완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민심을 모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겠냐고. 주가 조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예를 들어 돈 진 거한테 너 받았냐 안 받았냐 명품 이런 질문. 저는 그 명품을 받은 적은 없고 저희 그 스님으로부터 가방과 옷가지 등을 전달받은 적은 있습니다. 전달받은 게 아니라 받은 적 있어 없어? 그 스님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야 이 새끼야 명품 받은 거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느닷없이 무슨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엮어갖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저희 돈삼사는 저의 입을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적인 증거를 걔네들은 늘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막는 저 밀정 유튜버들 죄송한데 여러분들 내가 강진구 네 입을 막았냐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웠냐 너를 움직이지를 못하겠냐 내가 뉴탐사 인터넷 라인을 끊었냐 니네가 결정적인 증거 법원에 제출해. 내가 언제 네 뭐 발모가지에다가 쇠고랑을 채웠냐 니네 인터넷을 끊었냐 그냥 니네가 제출해. 허군날 야, 잠깐 죄송합니다. 방송이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제가 보면 절대 나올 게 없어요. 정말 나올 게 없습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명태균의 문제를 그냥 변명으로 선의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거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도 요구를 해주신다면, 정해주신다면 임명을 하겠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내각을 개편하겠습니다. 요 정도? 정답은 아는데도 안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윤석열은요, 그리고 김건희는요, 사과하면요, 얘네들은 죄가 없어져요? 왜 죄를 지은 인간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해요? 난 좀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가 조작하고 우리가 청탁금지법 위반하면 우리도 사과하면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한동훈이도 참 한심한 놈이죠. 왜 사과를 요구합니까? 아니, 김건희는 사과하면 면죄부를 지어주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가 사과하라 그래요? 아니야, 죗값을 받으라고 얘기해야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당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11월 7일 날 제가 그래도 4대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원전 수출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잘하고 있고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개소리 했다가는요, 국힘당도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국힘당 친윤계에서 나온 소리가 특검 받아야지 반전된다. 윤석열이가 이번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반전이 된다. 친윤계에서도 그거밖에 없다. 뭐 무제한으로 문답한다면 또 괜히 엉뚱한 소리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 반, 초조한 반 그러고 있대요. 지금 이철규가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 있을 것.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뭔데? 김건희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특검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11월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은요, 국민 눈높이는 특검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김건희 특검 찬성이 70%가 넘어가고 있죠. 한동훈이나 말은 특검 소리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시다. 국민 눈높이? 다 김건희 특검 받으라는 거죠. 국민 눈높이는 특검이다. 특검 얘기 안 나오면 끝나는 거고, 사실 뭐 특검을 받아도 뭐 끝난 거고 안 받아도 끝난 거고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명태균 씨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또 터졌죠. 요거 한번 듣고 가면 제가 좀 해설을 좀, 여러분들 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명태균 녹취록을 한번 터뜨릴게요. 한겨레 걸로 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 항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대가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인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새끼라 하다.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무슨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이요 녹음 파일 3개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 추가로 공개한 것 중에 하나, 둘, 3개가 붙은 거예요. 첫째, 윤상현이에게 3호가 윤상현한테 전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가 윤상현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공천을 좀 줘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 윤상현이는 김영선의 공천에 반대를 했던 입장이죠. 그쵸? 윤상현이는 김영선의 공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김건희가 윤상현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회의하는 그런 거고, 여기에 나오는 함성득은 누구냐면 윤석열과 가까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인데, 함성원이가 이 명태균이를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 자기랑 친하다. 이 함성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윤석열과 같이 아크로비스타 사는 사람이에요. 윤석열과 친한 술친구, 아크로비스타 사는 친구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윤상현이는 누가 봐도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는 친박인데 윤상현이를 재보선 때 공관위원장을 시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다 김건희가 윤상현이를 공관위원장 시켜놨더만, 김영선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또 방해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가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없다. 이 말 왜 했을까? 명태균이가 요즘 민주당이 하나하나 공개를 하잖아. 근데 명태균이가 대통령 목소리랑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없다. 왜 했을까? 명태균이는 오늘 민주당이 3개의 파일을 공개하자마자 대통령과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 없다. 왜 했을까? 민주당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민주당에다가 녹취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대로 된 녹취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 구속하면 다 까버리겠다. 그쵸? 내가 녹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딴 거는 절대 새 나갈 리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민주당은 없다 그랬으니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 구속시키지 말아라. 나 구속시키면 다 까버린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틀고 있는 거 내가 넘긴 거 아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봐야지. 지금 내가 까는 거 아니야. 건희 누나, 건희 여사, 내가 까는 거 아니고 앞으로 더 이상은 까질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구속시키지 마. 나 구속시켰다가 이씨 다 까버릴 거야. 응?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한 발짝 더 나가요. 나 구속시키면 휴대폰 까버리겠다. 지금 무슨 소리가 있냐면, 천암한테 뭐 USB를 줬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미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검찰 조사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속 수사는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나의 입을 막으려고 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만약에 구속됐다라고 하면 어디 언론사로 가게끔 다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연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약에 구속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명태균에게 아직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김건희죠. 김건희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태균과의 대화에서 별의별 얘기 다 했던 걸 지금 김건희는 알잖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응?
김건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저거. 김건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명태균이랑 별의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난 다 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저것도 확보했대요. 김건희랑 명태균 통화 직접 하는 것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기자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명태균 휴대폰 찾으러 다닌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휴대폰이 3대래요. 제가 연락하는 휴대폰이 아마 제일 많이 쓰는 휴대폰이에요. 김건희가 언론들이나, 제가 김건희한테 여러분들도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제가 김건희한테 보낼게요, 여러분들. 김건희 봐요. 나 농담이 아니라 바람같이 확인합니다. 또 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시험. 김건희는 몇 초 안에 텔레그램을 확인할까요? 김건희는 몇 초 안에 텔레그램을 확인할까요? 김건희는 몇 초 안에 텔레그램을 확인할까? 저번에 제가 여기 뭐라고 입력됐냐면 김건희, 윤석열, 철하고 돼 있어요. 제가 예의 바르게 이것도 여사님 텔레그램 맞나요? 했더니 2줄, 여기 분명히 2줄 있죠. 여사님, 이제는 특검만이 살 길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몇 초 만에 할까요? 보낼게. 지금 땅 보냈습니다. 한 줄에서 2줄로 언제 바뀌나 봐봐. 여사님, 특검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살 길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씨발, 왜 안 봐? 야, 나 차단이야? 12시 13분에 보내서 지금 김건희 딱 활동할 시간인데? 아, 방송 보고 있었구나. 아, 김건희 활동할 시간인데 지금 차단 아니야. 김건희 활동할 시간인데. 아, 궁금하게 해야 되겠다. 점점 졸라 찍어야 되겠다. 이거 요렇게 하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점을 찍어놔야지 그 전 걸 못 보겠죠? 이따가 확인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봐봐. 최근에 접속함 보여? 최근에 접속함 여기 보여? 최근에 접속함 여기 최근에 접속함. 이따가 몇 분에 확인했나 볼게요. 얘 되게 궁금해하는 애거든. 근데 아까 여러분들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 이르잖아. 자기를 뭐 미륵보살, 주술, 예언가 막 이렇게 하잖아. 김건희가 그런 거 좋아해. 김건희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들 김건희의 어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나 의혹이에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이가 딱 붙어 있었잖아. 내 얘기 잘 들어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이가 딱 붙어 있었고 김건희가 의지를 많이 했잖아. 그때가 한창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랑 7시간 전화할 때 아니야. 뭐냐면 여러분들, 그때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명수 기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여론 조작하는 거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그때 코바나 컨텐츠에서 지금 용산 행정관실로 들어간 애들 거기서 김건희가 여론조사하는 녹취가 있거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짓거리를 명태균이랑 다 같이 했던 것 같아. 그때 댓글 달아라 막 그런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명태균이랑 다들 그때 연관돼 갖고 다 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7시간 녹취록에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 여론조작 누구 어디 댓글 달렸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명태균 그런 애들이랑 연결이 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구속하면 다 까버리겠다. 이거는 이번에 명태균 씨 소환 통보 받았잖아요. 소환 통보 받았는데 자기 구속하면 까겠다. 이건 김건희 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따가 김건희가 확인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명태균 사건에 검찰이 수사팀을 11명으로 대폭 증원했어요. 검찰이 수사팀 11명으로 대폭 명태균 사건에 증원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명태균을 소환을 앞두고 계좌 추적팀이래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명태균 특검 여론을 피하려는 거예요. 그쵸? 명태균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검찰도 돌아섰다 그랬죠. 왜 제가 검찰도 돌아섰다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이 정도 사건이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최소한 인원이라도 대폭 보강해 수사를 신속히 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에 검찰이 바로 수사 인력을 보강합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한동훈 말을 들었다고? 희한하게 한동훈이가 명태균 이 정도 사건이면 수사 인력이라도 대폭 보강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검찰 수사팀을 공안통 검사 2명, 그 다음에 파견 검사 둘, 형사 5부장 막 이렇게 갖고 총 11명을 언제부터 한동훈이의 말을 검찰이 바로 받아갖고 수사팀을 늘렸는지 4명을 추가 투입을 했어요. 아니 원래는 한동훈 말 안 듣잖아. 한동훈 말을 안 듣는데 언제부터인가 명태균 특별수사팀 꾸리라 한동훈이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에 얘기를 하자마자 검찰이 바로 수사팀을 꾸린다. 이상하다. 근데 한동훈이가 또 짠물을 굴리는 건지. 아니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혐의 처리분 해주는 새끼들인데 이거는 명태균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특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올린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1월 7일 기점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특검을 받겠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할 것이고, 지금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는 윤석열이 주는 훈장은 거부하겠다라는 국민 저항이 시작됐고요. 이제 촛불은 본격적으로 더 커질 것이고, 이제는 시민들이 이런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시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의 지지율, 8년 전 박근혜를 연상시키죠. 여러분들 지금 그때 박근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윤석열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우병우, 안종범 그 당시에 수석이랑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금 얘네를 경질을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니까 우병우 날리고 안종범 날리고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날리면서 경질을 했어요.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 했죠. 그렇죠? 꼬리 자르기 했죠. 그때 사람들 신경도 안 썼어요. 야, 우리가 우병우 자르라 그랬어? 안종범 날리라 그랬어? 문고리 3인방 날리라 그랬어? 아니야. 특검 받으라고 한 거야. 최순실 국정농단. 응? 그러니까 시민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김건희가 사과하고 뭐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김건희 특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놈이 개소리를 하던데 누가 그랬지? 국힘당의 권난동이 그랬나? 누가 윤석열이가 김영선이 공천 줘라, 그게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적 지위에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당선자 신분이라는 신분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당선자 신분은 2달 동안 이어집니다. 그 60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선자,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당선자 신분일 때 가장 힘이 셉니다. 가장 힘이 세요. 국무총리도 자기가 다음 누구와 임명할 건지 다 정해놓고, 장관들도 누구를 임명할지 다 정해놓고, 심지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에게 모든 걸 물어보면서 국정을 논해야 되고, 그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이가 공천 개입을 하는 녹음 파일이 터졌지만 문제 없다라고 하는 여당의 그런 어떤 방어가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전체에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예산과 인력도 지원받아요. 이거는 공무원, 당선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문상으로만 공무원이 아닐 뿐이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선인의 권력을 악용한 사례가 이명박이 당선인일 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으로부터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 원에 상당한 의류를 수수한 혐의로 사전 수수의 후 부정 처사죄가 이게 유죄가 됐었어요. 이명박이가 당선인 신분일 때 우리은행장한테 그때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선물 받고 대통령 되시면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얘 유죄 나왔었어요. 이 유죄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이랑 한동훈이에요. 이 수사를 했던 새끼들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이고 3차장이던 한동훈이가 당선인 신분 때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측으로부터 뭐 선임 청탁,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넘어갈게요. 김용민 의원님이랑 김두관 의원님이랑 이광재 의원님이 임기 단축 개헌하자, 이거 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만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개헌입니다. 개헌. 그 개헌인데 그 법 조항 부칙이라고 하거든요. 헌법 개정이에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헌법은 대통령 탄핵과 똑같이 200명, 즉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국민투표에게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윤석열의 임기만이에요. 이 단서예요. 윤석열의 임기만 2년 단축하는 개헌으로 탄핵을 하자는 거죠. 응? 그럴싸해요. 동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한다 그래서 헌재에서 과연 윤석열을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줄지 알 수도 없고, 탄핵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것도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8명만 돌아서면 민주당과 지금 다행히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도 임기 단축 개헌에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임기만 2년. 이게 유연 소지는 없을까? 이게 윤석열만 이게 한정 짓는 거거든요. 이게 막말로 윤석열이가 되게 좋은 대통령이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되게 좋은 대통령이고, 만약에 국힘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연성 쿠데타라고 해요. 만약에 좋은 대통령을 의석의 국회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걸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나쁜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가능은 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다 들어봤어요. 김용민 의원을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이거 내년 5월이면 된다. 그러면 내년 5월이면 윤석열 취임 3년째잖아요. 내년 5월이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년이라도 단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올해랑 내년까지 특검을 하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이게 5월까지 우리 마음대로 착착착착착착 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중간에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갖고 차라리 이걸 지방선거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투표를. 그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너무 급하게 서둘리지 말고 우리는 괴롭지만 김건희 특검 관철시켜갖고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좀 세상에 알리고, 그쵸?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특검이 발의되면 특검 수사가 거의 6개월에서 최장 또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김건희 특검이 온 나라를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근데 괜히 윤석열 물러나고 한동훈이나 이런 또 새로운 아마 대통령이 물러나면 110일 아닌가? 대선을 치러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말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말같이 그냥 뚝뚝뚝 돼갖고 내년 5월 전에 딱 끌어내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램이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무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기 단축 개헌 찬성. 근데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탄핵도 이어가야 돼요. 탄핵의 촛불이 세져야지 지가 스스로 이걸 받는 거지, 임기 단축 개헌에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탄핵이라는 촛불이 힘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히려 탄핵을 밀어붙여서 너 탄핵 당할래? 임기 단축 개혁할래?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치 임기 단축 개헌이 확실히 이게 된다 이렇게 해버려갖고 탄핵은 어차피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광장에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광장에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100만 명,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야지 윤석열 스스로가 이게 끝났다 생각하고 민주당이 너 임기 단축 개헌 받아들여라, 국힘당도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이게 일사천리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거 너무 좋죠. 하루라도 그냥 딱 3년만 하고 2년 임기 단축시켜갖고
끝장내고 뭐 110일인가 안에 대선 치르고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근데 너무 우리가 탄핵은 벌써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헌재도 여러분들 박근혜 때 헌재도 이미 이명박이가 임명했던 애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때 헌재도 보수 1세기였지만 결국은 헌정질서 위반과 국민들이 탄핵 열풍이,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부정평가가 80%면요 헌재도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은 다 알아요. 하루라도 덜 보고 싶어서 김용민 의원의 2년 임기 단축 개헌해서 내년 5월에 끝내고 윤석열 임기를 끝내고 국무총리가 잠시 집권을 한 다음에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110일 안에 그 뭐죠? 그 대통령 선거를 조기 대선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완전 여름 대선 되겠네. 여름, 가을 대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탄핵과 임기 단축 개혁은 같이 갑시다. 알겠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돼요. 절대 사실상 이거는 국민투표 붙이면 100% 탄핵은 나오겠죠, 국민들의.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탄핵보다는 빠르겠지만 당연히 임기 단축 개헌 후 조기 대선 이거는 뭐 개혁신당도 찬성을 하니까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임기 단축이라는 압박이 더 세질 것이다. 만약에 임기 단축 개헌을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여러분들 저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국힘당은 그게 있어요. 자기네 손으로 윤석열 그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을 해주거나 이 정권을 자기네 손으로 끝낸다고 생각하면 다음엔 민주당이 무조건 정권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무조건 권력은 더 잡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 내년 3월 대선. 내년 3월이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아. 윤석열 취임이 5월인데 3월은 당선된 날이고, 이현우님 윤석열이 5월에 취임을 했잖아. 그래서 왜 5월 얘기가 드냐면 3년 채우는 게 5월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은 임기 단축하자 그래갖고 5월에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하고 국민투표 붙이고 그러면 5월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탄핵할래 하야 할래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5월 10일날 취임했기 때문에 3월은 뭐 제일 빠른 게 3월이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5월에 임기 3년 5월은 채우고 그래야지 헌법에 2년 단축이 되잖아. 3월에 하면 2년 2개월 단축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일사천리하게 국민의 인간들이 과연 그 8명이라는 인간들이 정권을 내주려고 할까? 그것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 통과도 쉽지 않은데 윤석열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하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헌법 개정해갖고 윤석열만 해당하게 임기 단축 2년을 시키고 조기 대선하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버틸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버틴 다음에 윤석열 탈당시키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용산과 각세와 갖고 국민의힘 당명 바꾸고 그런 시간을 벌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과 탄핵으로 압박을 하고 임기 단축 개혁은 투트랙으로 가자. 그 말씀을 좀 쓰는 거예요. 탄핵하라 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헌법 개정해갖고 윤석열 직무정지니까 끌어내리자는 거 아니에요. 2년 빨리. 그러면 당연히 110일 안에 그 국무총리가 대선을 열어야 되는데, 국힘당이 당연히 대선 열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힘당이 자기네들이 그걸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겠나 이거죠. 그래서 촛불이 먼저 좀 더 크게 타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국힘당도 뭐 임기 단축이 됐던 윤석열에게 하야를 요구하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딴 거 아니고 좋은 방법이죠. 임기 단축 개혁 하루라도 들 보니까. 근데 탄핵 촛불이 혹시나 식어들까봐 저는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린 거예요. 그렇지, 이번 개헌이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려고 하잖아. 그 개헌이 윤석열 임기 2년 단축이랑 4년 중임제 개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